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인터넷에서 북한 기범조에 대한 루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의 지하 하렘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범조는 만족조, 행복조, 가무조, 활동조로 구성되고 구성원은 매우 가혹한 검열을 감수해야 하며 선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내 고위 간부들의 첩이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탈북 기자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는 과거 기범조 선발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옥과에서 책임지고 선발도 매우 엄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단계는 선발을 담당하는 남자 간부가 교실에서 예쁜 여학생들을 물색하고 뽑힌 여학생에게 잠시 후 교장실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다음 2차 선발로 뽑힌 여학생들은 병원으로 이동해 전염병 유무와 처녀 여부를 검진받습니다. 최후 50명의 여학생이 선택됩니다. 당 간부가 작성한 3쪽의 보고서 중에서 1쪽은 얼굴과 전신사진, 2쪽은 여학생의 가족 배경, 3쪽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혈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김정일에게 전달되고 1등과 2등이 선택되어 쾌락을 주는 놀이개로 최고 지도자에게 보내지고 탈락한 소녀들은 고위 간부의 첩이 됩니다. 또한 한국 언론은 행복조의 여성 나이는 평균 14에서 25세이고 기범조 내에는 13세 미만 소녀들도 많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비밀스러운 김정은의 전용 열차에도 기범조 미녀들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김정은은 키가 크지는 않지만 키 큰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범조들은 보통 165cm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일은 50세 전후에 몸이 좋지 않아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1994년 마지막 기범조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12년이 지난 후 김정은이 기범조를 다시 조직했지만 더 이상 옥과에서 선발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밀이 유출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파이 통치국가 중공이 스파이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11월 17일 중공 국가안전부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홍보교육국 부주임인 추바오탕이 뉴스 네트워크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추바오탕의 신상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중공의 국가안전부는 1983년에 설립된 중공의 주요 첩보기관으로 국가안전부 내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국가안전부 요원의 신분과 개인정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가안전부 선정공작실의 공개 행보는 빈번했습니다. 1월 10일 국가안전부는 이례적으로 요원 9명의 사진과 영상을 광고에 노출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6일 국가안전부는 방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안전부의 기능과 구체적인 정황, 다수의 국가안전부 요원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모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요원은 중앙기관과 직속기관의 공무원 시험과 성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사회에서 공작원을 모집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주요 대학을 방문하여 특수요원 모집 계획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NTD-TV에서 당 언론에서 국가안전부의 등장과 특수요원의 공개 모집은 극히 이례적이며 이러한 조치는 중공의 미래 통치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작원 취급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통제를 구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초기 중공의 선동과 압력으로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며 사회 전체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머지않아 이 광경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 민정국 공식 웹사이트는 11월 9일 서성 아줌마, 차오양 군 중 석경상 오래된 이웃과 같은 더 신비한 정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베이징시 지역사회 조직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베이징에는 도시 커뮤니티에 평균 15개 이상, 농촌 커뮤니티에는 8개 이상의 커뮤니티 정보 조직을 만들 것이며 각 커뮤니티마다 2개 이상의 브랜드 정보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탕징위안은 국가안전부의 공작원 모집, 차오양 군중, 서승 아줌마 등 말단 외곽 공작원을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공안 시스템의 수정, 정치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단 조직 특무들은 공안국의 선서 문장을 수정하여 정차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공안국을 보조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공작원 관리 모델은 사회 전체가 가장 기본적인 법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작원이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할 것이고 전체 사회 생태계는 불가피하게 더 어두워지고 악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러 연합폭격기가 한일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를 인용 보도한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11월 19일 중공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한국 동해 독도 상공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합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중공 폭격기 2대, 러시아 트루크 계열 폭격기 2대, A-50 조기 경보기 1대, 수호의 전투기 4대가 진입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F-15, F-16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또한 이날 중공과 러시아는 H-6과 트루크 9호 전략 폭격기를 파견해 동해에서 연합공중전략순항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는 지난 19일 중공 H-6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로 진입한 후 러시아 트루크 9호 전략폭격기와 합류한 후 스시마 해협을 건너 동해로 진입한 뒤 각자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그 사이 전투기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러는 지난 10월 10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해 일본 본토를 거의 일주하는 합동순항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방연구소 주임연구관 야마히로시 박사는 중러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러에 대한 미국 정책의 영향으로 중러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3국의 군사, 경제, 기술 역량을 평가한 후 중러 연합군사력이 미국에 한 단계 더 접근했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중러는 여전히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